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로풍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실은 감기가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한 10년 만에 목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게 되면 저는 행복재테크와 함께 경매를 한 지가 11년 차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처리한 물건은 80건. 그때는 제가 정신없이 처리하느라고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많은 물건을 처리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산은 제가 3천만 원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40억 정도. 물론 대단한 성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평범한 이제 가정주부로 있었고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지켜본 사실 많은 사람들 중에 경매로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경매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은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단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보다는 지난 10년간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빌라로 수익 내기, 상가로 수익 내는 법, 나의 투자 원칙,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서울 용산에 한강이 저렇게 보이는 저희 집 앞에서 찍은 거거든요. 아파트가 있었어요. 삼성 레미안. 제가 거기 이제 삼성 아파트에 살다가 일산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어요. 우리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졸라요. 1가구 2주택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팔자고. 그래서 제가 2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금액으로 이제 땅을 사려고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좋은 상가가 있으니까 지금 이 상가 1층 상가인데 월 280만 원씩 나오는 분양가가 4억 3천인 상가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0만 원이라는 얘기에 앞도 뒤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닥치고 1억대에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은 무모한 투자를 했구나 반성을 했고 저희 옆에 있는 호스들이 하나 둘 경매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 상가가 있는데요. 낙찰가가 6,500만 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4억 3천에 분양받은 상가가 6,500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뭘 모르고 무모한 투자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나도 경매 한번 배워봐야겠다. 경매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잘 안 되네. 지인분의 소개로 행복재테크에 가입을 했어요. 제 나이 50에 경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첫 번째 강사 따라하기인데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기술만 터득한다면 충분히 투자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강사 따라하기는 무조건 저는 따라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2번씩 들었어요. 처음 이제 실전반 사무장님 강의를 신청했는데 마감이 됐어요. 그 옛날에도. 그래서 2기를 시작으로 실전반 강의를 수강했는데
그때는 사무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뭐 대항력, 말소기준권리, 선순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옥수수를 제가 한 2번 삶아가지고 여기 학원생들처럼 나눠서 먹었던 그 기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실전반 이제 강의가 끝나고 겁 없이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그것도 위장임차인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위장임차인 아파트를 명도하는데 가서 울었어요, 제가. 모르고 받았다고. 위장임차인이 뭔지도 모르고 낙찰을 받았다. 예, 그렇게 어설프게 제가 명도를 시작으로 경매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를 강의 들으면 상가를 낙찰받고, 그리고 뭐 토지반을 들으면 토지를 낙찰받았고, 재건축 재개발 강의를 들으면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따라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기 2번째는 이제 스터디 참여인데요. 행복 재테크에는 2개의 스터디가 있어요. 실전을 주로 하는 행복 네트워크와 온라인 스터디인 행코온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행복 네트워크가 KR이란 이름으로 뭐 1기, 2기, 3기, 그리고 지금 이름을 바꿔서 행복 네트워크로 해서 지금은 1기에서 5기까지 약 한 40명의 회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스터디 참여인데, 사실 스터디 참여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40명 회원 중에 저는 하나의 노하우를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39개의 노하우를 제가 받아오는 거예요. 남는 장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제가 투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투자하는 것을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 경험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참여는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기 3번째는 이제 임차인 모시기인데요. 저는 임차인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 때 마주 하잖아요.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 상가다. 편안하게 쓰시고 돈 많이 버시라고.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집이니까 내 집처럼 쓰시라.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세요. 저희 아이들 조심해서 깨끗하게 쓸게요. 아니라고. 벽지 찢어도 되고 벽지에 낙서해도 된다. 도배하면 되잖아요. 도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주인분들의 조그만 이윤에 임차인분들을 상처 주는 그런 행위는 좀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이제 뭐 고장났다, 수리할 게 있다 연락 오면 저는 무조건 다 저희 수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제가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집을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 모시기를 정말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기 4번째는 인테리어 힘인데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인테리어예요. 가장 재밌는 게 또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할 일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매매할 때는 좀 빨리 매매하기 위해서 비싸게 시공을 하고, 임대를 할 때는 함부로 쓴다고 저렴하게 시공을 하는데 저는 똑같이 시공해줘요. 단열이 잘 되거나 뭐 누수가 없거나 방음이 잘 되거나,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편리하게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지 임대 따로 매매 따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항상 누수가 걱정거리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벽에서 바로 비닐을 한번 쳐요. 그리고 단열재 작업을 하고 석고보드 한 다음에 항상 지하는 실크로 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완벽하게 100%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으로 습기나 결로가 없도록 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인테리어 한 현장들인데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면 어때요? 저렴하면 저런 받아요. 그런데 이 채무자분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미 벌써 채무자는 사라지고 그 아내분이 아이들과 함께 짐을 그대로 두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짐을 치우기 위해서 제가 한 달 이상 소송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동산 경매로 그 짐을 다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인테리어는 제가 여기 이 집은 특별히 제가 색상을 좀 많이 넣어서 시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태리산 타일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태리산이라 그러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현관 타일 뭐 겨우 한 평? 예. 그리고 현관이나 아니면은 주방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뭐 저렴한 타일이나 조금 더 비싼 타일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은 공간에는 좀 더 좋은 타일로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데 지금 제 색깔이 여기 바닥 타일과 현관문 3년동의 색깔이 좀 비슷한데 같은 계열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차분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예, 그래서 같은 계열로 이렇게 시공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이제 포인트를 줄 때는 편차를 줘서 뭐 보색으로도 작업을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때는 같은 계열도 시공을 합니다. 여기는 체리색 뭐 전부 체리색인데요.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물론 뭐 한 15년 전에는 체리색도 그때는 유행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기 첫 번째 요 거실이 여기랑 지금 현재 똑같은 그 장소 그대로예요. 예. 요즘 유행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이트와 그레이와 이제 블루로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시공을 했고 여기에 보면 거실 등이 있어요. 저 등 이름이 바리솔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 시공할 때부터 약 한 8, 9년 전부터 이 바리솔을 계속 설치를 해줬는데 요 최근에 그 리빙 센스인데 여기 보면 다 바리솔이 있어요. 여기도 이게 잘 안 나네. 바리솔, 여기도 바리솔, 또 여기도 이렇게 바리솔로 시공이 됐는데 요즘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앞다퉈서 바리솔을 시공하고 있어요. 아마 또 저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싱크대인데 각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진한 그레이색과 화이트로 이렇게 투톤으로 시공을 했고 여기가 그 욕실인데 지금 사진상에는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예쁜 타일이에요. 특히 뭐 화장실 한 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저는 좋은 타일을 써줍니다. 요즘 화이트에 이렇게 속살이 혹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저런 커튼이 젊은 분들한테 인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매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제는 빌라로 수익 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애정을 쏟았던 빌라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빌라 요 뒤쪽에 제가 빌라를 하나 받아서 도배랑 장판하고 싱크대만 바꿨는데 5천만 원 수익을 내고 팔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제가 잘 아는 동네라 검색 중에 지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면 제 몸이 먼저 현장에 가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다 조사를 하고
한 20% 정도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가셔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들면 몸이 먼저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조사를 하고 안 들면 버리고 와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다 지하에 묻혔어요. 현장을 가다 보니까 지하에 묻혔는데 4분의 3이 지하에 묻혔어요. 그리고 보이는 게 4분의 1 조금, 그래서 이렇게 창문이 열리게 열어봤어요. 근데 짐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꽉 찼어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 누군가가 열어보고 짐 많은 거 보고 도망갔을 테니까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그런데 혹시 이 약간 지금 언덕이 있어서 반대쪽은 어떨까 싶어서 여기 지금 하얀 건물이 지금 현재 제가 낙찰받은 물건인데 그 사이에 옆에 건물 사이에 큰 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담을 뛰어넘어갔어요. 경매하면서 담 많이 뛰어넘었어요. 담 잘 뛰어넘어요, 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남쪽인데 여기가 지금 작은 방, 욕실, 주방.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 있는 쪽 여기는 지금 창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에 건물에도 창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몰라요. 남쪽에 창을 내지 않았다는 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창 내면 되겠다. 창을 내야겠다.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누가 받아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입찰 당일에 6,400만 원까지 떨어진 이 물건을 1,800만 원의 떡값을 지불하고 단독으로 100%를 넘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날 주황 지원이었어요. 제가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뒤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 저 아줌마 미납한다고.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나오는데 창피해갖고 고개도 못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미납하지 않았어요. 잔금을 치르고 현장을 갔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는 사진에 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 짐이 쏟아져 내린 다음에 찍은 거라 실제는 짐이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짐이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여는데 짐이 저를 완전히 밀어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욕실인데요. 욕실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욕실에서 식사를 했냐? 그랬더니 주방 싱크대가 막혀가지고 역류를 하면서 욕실에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제가 이사 비용을 많이 여유 있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창을 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제가 쓰고 지금 현재 여기 짐이 2.5톤짜리 차량으로 한 3톤, 세 차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재활용 용품들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나눠드리고 어마어마한 짐이 나왔어요. 이분들이 인천 분들이신데 자기가 살다가 이렇게 짐 많은 집 처리는 처음 해본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완전히 캄캄한 안방인데 작업 등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창을 낸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창 내시면 안 돼요.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창을 내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뻥 뚫어졌어요. 사실 여기가 캄캄한 방이었어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막 함성을 질렀어요. 빛이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우리가 빛의 고마움을 너무 모르고 산다. 그리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방이에요. 안방에 창을 만들고 방범창하고 여기 주방도 제가 시공자분들한테 좀 더 넓게 뚫어달라고 해서 욕심이 많아서 주방까지 뚫었는데 위에 집이랑 차이가 나죠. 주방의 크기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특히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깔끔한 집, 하얀 집을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는 그래도 좀 사람이 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정도의 포인트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하지만 저기 창에다가 현관문에다가 제가 포인트색을 줬어요. 청록색인데 약간 좀 차가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황금색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좀 따뜻한 느낌의 색깔로 변해요. 그래서 사진상에는 좀 추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되게 좀 따뜻해 보여요. 지금 깜깜했던 이 방이 이렇게 창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방도 다른 집보다 넓게 주방 창도 이렇게 크게. 제가 이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가 여름에서 해서 9월 말쯤에 제가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4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무 따뜻했어요. 이쯤에서 박수 한번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빌라로 수익 내기 두 번째는 이제 묵혀서 1억 띠기인데 여기는 이제 건물 전체가 유치권이 시공자 유치권이 걸려있던 물건이었어요. 사실 명도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명도였는데 제가 혼자 다 처리한 건 아니고 행복재테크는 항상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명도를 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워낙 서울 도심의 중심이라 아직도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이미 전세 계약이 됐어요. 제가 낙찰을 2억 1,500에 받았는데 전세를 그때는 이제 2억 4천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 4년 정도 사시다가 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2억 6천에 제가 전세 계약서 며칠 전에 이제 쓴 거예요. 현재 시세는 3억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워낙 임대차가 잘 되는 곳이라 내놓으면 바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잘 나가는 곳이고 그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그 또 재개발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보유할 생각입니다. 빌라로 수익 내기 세 번째는 이제 재개발 진행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강의 중에 현장 학습을 갔어요. 거기서 부동산에다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다 남기고 왔는데 수업 중에 전화가 왔어요. 매입할 거냐고. 3억 3천에. 무조건 매입하겠다. 그래서 제가 가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약 한 20분 후에 500만 원 줄 테니까 다른 분한테 파실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노 했어요. 지금 500만 원이 훗날에 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가 보면. 그런데 재개발 진행되는 곳은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조금 수선해서 높이 받으면 좋잖아요. 제가 여기 투자한 돈은 100만 원이에요. 여기 하나 조명 하나 이렇게 바꾸고 화장실 청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덜렁덜렁 했어요. 그리고 손잡이만 요거 18,000원에 바꾸고 도배하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권리가액을 3천만 원 정도 더 받았어요. 괜찮잖아요. 1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벌면은 제가 매입한 가격은 3억 3천이었는데 권리가액을 3억 1천을 받았으니까 저는 2천만 원 정도로 서울 강남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분양가는 7억 7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고 시세 차익은
현재 또 부동산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예상 차익은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빌라를 선택하는 기준인데요. 별거 없어요. 저는 그 도시의 중심에 컴퍼스의 중심을 놓고 돌렸을 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투자하지 않는다. 도시의 중심은 당연히 역세권이겠죠. 학군이 또 좋겠죠. 숲이 공원이 있잖아요. 중심에는 숲세권, 뭐 스타벅스 스세권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스타벅스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도시의 중심에 빌라를 매입한다. 그리고 1억대 미만으로 거의 뭐 1억 수준? 네. 뭐 그것보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대체로 1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 4천 범위에서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집을 사면 당연히 좋겠죠. 뭐 수리할 일도 없고 임차인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하지만 새 집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집 좋아합니다. 저렴하다면 헌집 사서 새 집 만들어요. 네. 상가 일반 매매인데 여기는 사무장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물건인데요. 전날 오후에 제가 물건을 받았어요. 사무장님한테서. 그 다음날에 제가 아주머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을 하고 부천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그 현재 물건은 잘 안 보이고 주위에 상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물건 매입해야겠다. 정말 저렴하구나. 그래서 바로 일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오늘 밤에 계약서 쓰자고. 그랬더니 주인분이 굳이 밤늦게 계약서 쓸 필요 있냐. 내일 계약하자. 안 된다. 오늘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과 대리로 9시에 부천에 넘어가서 계약서를 썼어요. 4시간 만에 결정을 해서 계약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9시에 연락이 왔어요. 다른 부동산에서 그 물건 매입하려고 연락이 왔다고. 그런데 제가 그 전날에 가계약금을 충분히 제가 보내드려서 취소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내드렸어요. 아마도 하마터면 이 물건은 저하고 인연이 안 될 뻔했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명도를 다 하고 바로 잔금 치르기 전에 공사를 하는 조건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갔을 때 명도가 다 끝났어요. 고시원에. 여기 빨간 이불이 한 1950년대 이불 아닌가요? 이렇게 난장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워낙 평수가 한 거의 147평 정도 돼서 굉장히 넓은 그 한 층이에요. 부동산에서 반을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가 다 임대하는 것보다는 둘로 나누면 임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반을 나눴어요. 그런데 저쪽 반쪽은 이미 벌써 바로 독서실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계약을 해놨어요. 그 인테리어 그 사장님이 독서실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자기네는 천정을 노출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천정을 노출로 남겨놓고 반대쪽은 이제 텍스로 마감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원래 그 층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고시원에서 샤워 시설을 썼어요. 제가 건물을 임대하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다 부시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도 고가 2,800이라 상당히 고가 높았어요. 그래서 간접을 넣어줬는데 괜찮았어요. 사실 이 상가가 이렇게 빨리 임차가 맞춰질 수 있었던 것은 인테리어 때문이었어요. 저희 건물 3층에도 건물이 있어요. 거기 빈 상가가 있었는데 전혀 손대지 않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임차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층은 상당히 비싸게 내놨는데도 임차가 바로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여기 화장실에 보면 문인데 너무 심심해서 제가 이렇게 골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괜찮으세요? 매입가는 6,800이었고 대출을 74% 받아서 5억 받고 저희가 공사하고 세금 내고 그리고 한쪽에 5천에 230, 또 한쪽은 5천에 270. 그래서 월 1억에 500만 원씩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6억 8천에 샀으니까 괜찮은 거죠. 실전 사례 상가 부분의 세 번째는 우리 그 아파트 사는 단지 내 상가예요. 저는 뭐 심심하면 이제 부동산에 놀러 가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하루는 저보고 후면이었는데 6,500만 원짜리 상가가 있는데 살 거냐고. 그냥 뭐 심심하게 해서 그냥 툭 5,500이면 사겠다. 그냥 빈말처럼 제가 던졌어요. 그랬더니 6천에 계약하자고 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100만 원을 깎아서 5,900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는 전면이 아니라서 후면이라서 500에 40만 원씩 계속 제가 이제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4년 동안. 마지막으로 계셨던 분이 맛도다라는 이제 과일 가게였는데 맛있어서 또 먹고 다시 찾는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내보내고 제가 제 사무실로 쓰려고 이제 공사를 합니다. 약 한 7평 정도 되는 후면의 상가인데 여기 가건물 다 뜯어내고 공사를 했어요. 제 사무실인데요. 일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괜찮으신가요? 저 펜던트는 제 머리 책상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빨간색 펜던트고요. 이 동네가 이게 침침한 동네 후면이라서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상가가 되면서 조명을 간판에다가 이제 노출로 조명을 달았어요. 율마를 놓고 동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밤만 되면 이 불이 밝히면서 꼭 카페 같다고. 제가 5,9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500에 40만 원씩 4년 동안 제가 임대를 따박따박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제 상가는 이번에 공사를 좀 했기 때문에 뭐 1억 2천에라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건축할 때까지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GTX 정거장 5분 거리에 있어요. GTX 개통할 때까지 살아야죠. 뭐 강남까지 20분이라니까 한번 달려보려고요. 저의 투자 원칙인데요. 저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즐기면서 투자를 하고 마음을 사는 투자를 합니다. 사실 무리하려고 하면 사람은 욕심이 생겨서 무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락장을 만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하는 투자인데 사실 제가 경매를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경매 생각만 해도 즐겁고 임장 갈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폐차를 해도 즐거워요. 물론 낙찰을 받았으면 더 즐겁죠.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즐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사는 투자인데 저는 뭐 이렇게 부동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처음 이제 경매를 시작할 때 뭐 세무사, 법무사님, 부동산 사장님, 그리고 제 일을 도와주는 뭐 시공자분들, 거래처, 심지어 법원 직원들까지 처음 알았던 사람을 끝까지 제가 함께 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즐기면서 마음을 사는 투자로 제 원칙입니다. 올해 제가 돼지띠예요. 71년생 49세가 돼지띠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49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올해 61세 회갑이에요. 아직 뭐 100세 시대니까 젊은 거죠.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투자는 60부터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뭐 양적인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 질적인 투자, 개수보다는 그래서 눈사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눈사람 눈을 한 주먹 이렇게 만지면서 계속 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이런 눈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을 줄이고 질로 가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눔인데요. 행복 재테크에 와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나눔에 익숙하다는 거. 모르면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임장도 함께 가져요. 입찰도 대리를 해줘요. 그리고 행복 재테크에는 사랑 나눔이라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요. 저도 행커에 와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눔에 익숙하고 건강한 부자, 행복한 투자자로 이 어려운 경매 시장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